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경남도 원산시, 현재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원산 탈환 작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시는 한반도 동해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간 영흥만의 동남부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방 당시 영흥만은 현재 북한에서 원산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 원산시는 함경남도에 속하였으며 면적은 126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총 88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청 소재지는 춘일동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원산시는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시 면적은 약 314제곱킬로미터이며 행정구역은 45개 동 14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36만 명입니다. 강원도 북부에는 딱히 중심 도시로 기능할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남단에 위치한 원산을 강원도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함경남도 영흥군 이남은 함경도 방언권이 아닌 강원도 방언권이므로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산은 함경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산시의 자연환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마식령 산맥의 지맥들이 영흥만 쪽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구릉성 산지를 이룹니다. 해발 768m 마식령은 현 북한의 원산시와 벽동군 사이에 있는 영으로서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쉬어갔다고 하여 마식령으로 불려집니다. 최근에는 북한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더욱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마식령으로 북한의 원산과 평양, 그리고 법동, 판교, 이천 등지를 이어주는 자동차길이 지나갑니다. 원산항은 북쪽으로 호도반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동남쪽으로 갈마반도가 돌출하여 파도를 막아줍니다. 참고로 원산만 중에서 호도반도가 둘러싼 부위를 특별히 송전만이라고 부릅니다. 영흥만 안팎에는 크고 작은 섬이 20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섬으로 신도, 송도, 웅도, 여도, 황토도, 장덕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갈마반도와 더불어 원산항에 자연적인 방파제 구실을 합니다. 갈마반도는 원산만 남부에 놓인 반도입니다. 길이 6km, 평균 너비 1km로서 갈마반도는 안변 남대천과 바다의 퇴적작용에 의하여 운반된 모래가 점차 쌓여서 섬과 육지가 연결된 전형적인 육궤도입니다. 이 반도는 남북으로 놓여 있는데 끝부분을 갈마각이라고 합니다. 원산항은 물결이 잔잔하고 수심이 8에서 13m에 불과하며 간만의 차는 1m 이하로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항구입니다. 기후는 배후의 백두세관과 마식령 산맥이 북서풍의 차가운 기류를 막아주며 바다의 난류로 말미암아 같은 위도상에 있는 평양에 비해 온화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11도,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3.5도, 8월 평균 기온은 25도이며 연 강수량은 1400mm로 다우 지역에 속합니다. 첫 서리는 10월 23일경에 내립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원산만에서는 안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안개 일수 자체는 적어서 안개가 끼는 날은 1년 평균 9일에 불과합니다.
농무일수와 다도해 부근이 연간 60일, 인천과 함경북도 연안이 50일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원산의 안개일수는 매우 근소한 편입니다. 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치고는 바람이 약합니다. 이제부터는 원산시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동에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 포함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어을매 또는 천정군이라 하였습니다. 서기 681년 신문왕 1년에 신라 영토로 편입되어 정청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들어와서 태조는 건국 후 동북 방면의 개척에 힘써 이 지역은 고려 영토로 편입되었고 정청군은 용주로 개칭되었습니다. 995년 성종 14년 용주에 방어사를 두었다가 뒤에 의주로 개칭했으며 1108년 예종 3년에 이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1258년 고종 45년에 원나라가 영흥 이북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자 정주 이남, 안변 이북의 땅이 모두 원나라에 몰입되었습니다. 1356년 공민왕 5년에 공민왕이 화주 이북의 땅을 수복했을 때 의주도 수복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413년 태종 13년 의주는 의천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1432년 세종 14년 호구는 303호, 인구는 850명이었습니다. 1437년 덕원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445년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등 4대간에 걸친 임금의 고향이라 하여 도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 가토가 함경도를 침공했을 때 이곳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12월 병자호란 때는 청군의 일부인 몽고군이 함경도를 거쳐 철수함으로써 덕원부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 지도서에 따르면 1759년 영조 35년 박리는 현사, 적전사, 분해사, 북면사, 용성사 등 5개 사로 이루어졌고 호구는 2080호, 인구는 8236명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1895년 지방관제를 개혁해 부군제를 실시할 때 덕원군으로 개편되어 함흥부에 속하였습니다. 1896년 전국을 13도로 개편할 때는 함경남도 덕원군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산지의 전시는 원산진으로 영만에 위치한 덕원부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원산진 앞바다에 정박해 조선 정부에 통상과 거주지를 요구하다가 대원군의 거절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1878년 4월 일본 군함이 영흥만에 들어와 덕원 연안을 측량했고 다음에 일본의 요구로 원산 개항 예약 7조를 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80년 7월 정식으로 개항해 일본 영사관이 설치되었고 일본인이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1889년 11월에 일어난 원산 방공령 사건은 일본의 침략과 횡포에 대한 배일 감정이 노골화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 방공령 사건은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원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콩의 유출을 1년간 금지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단 해결되었지만 원산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후 원산에 이사청이 설치되고 일본인 거류민단이 조직되면서 일본인 거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산시에는 적전천이 시 중심부를 흐릅니다. 일본인들은 그 적전천의 건너편 원산역 서쪽인 관다리 건너 신거주를 형성하여 집단 생활을 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직후에 덕원군은 원산부로 승격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 때 원산부의 대부분이 덕원군으로 복귀하고 일부분이 원산부로 개편되었습니다. 1914년 8월 경원선이 개통되어 원산항의 교통 운수에 있어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동해안의 풍부한 수산물을 비롯해 농산물, 광산물 등을 쉽게 서울로 우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에는 이곳 상설시장에서 기독교인, 천도교인 등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격렬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집회 횟수 7회, 집회인 수 2,500명, 부상자 수 21명, 피검자 수 91명이었습니다. 1927년 동해안을 따라서 안변 양양 간의 동해 북부선, 1928년 함경선, 1941년 원산을 기점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평원선이 각각 개통됨으로써 관복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1929년 1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는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노동조합원 2,200명이 참여한 한국노동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인 원산 총파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원산 총파업은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1930년대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총파업은 합법적인 투쟁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전 민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비합법적인 정치투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국적 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산업별 노조 건설의 노력을 추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에 대한 전국 각지로부터의 열렬한 성원은 원산 총파업이 단순히 노동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반일 민족해방투쟁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의거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자 유달리 항일 정신이 강했던 원산에서도 학생운동이 강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원산 루시어고, 원산 보광학교, 원산 상업학교, 원산 청년학관을 비롯하여 국민학교 학생들까지도 맨 주먹으로 분연히 일어나 시가지로 몰려나와 시위행진을 하였습니다. 1936년 말 호구는 13,210호, 인구는 61,000명이었으며 그중 일본인이 전체 인구의 약 0.2%를 차지해 일본인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산부의 인구 증가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으로 상공업, 수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각지에서 인구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924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원산 토박이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외지 출신으로는 함경남도 외에도 평안남도, 강원도, 경기도 출신자들이 많았습니다. 1942년 4월 덕원군을 패하고 그 북부 지역을 문천군에, 적일면 현면을 원산부에 편입하였습니다. 1943년 호구가 23,900호, 인구는 12만 3천명에 달하는 큰 도시로 팽창하였습니다. 원산은 원래 무역 도시로서 공업의 발전은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다가 만주 사변 후 대륙 침략의 전진 기지로서 대규모 공장이 잇따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고 원산은 38선 이북 지역인 관계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김성, 이용신이 중심이 된 원산의 우익 청년단체인 양호단은 서울로 월남하여 1946년 서부 청년회로 병합될 때까지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1950년 10월에서부터 12월 사이 원산은 잠시나마 유엔군 점령지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이 원산을 재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원산은 현재까지 북한의 지배하에 남아 있습니다. 원산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한국 전쟁 개전하기 전까지는 정유시설을 비롯한 각종 중화학단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개전부터 종전까지 지속적인 폭격과 함포 사격을 맞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원산의 구시가지와 대부분의 시설은 사라졌으며 원산의 철도 시설도 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의 철도 시설은 전후에 복구되어 이전된 곳이며 원산역도 외곽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1959년 12월 4일 낙원의 부품 꿈을 아는 제1교포 975명을 실은 귀국선이 일본 나카타항을 출항해 북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25년간 약 10만 명의 제1교포가 북으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일의 네 번째 아내이자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도 끼어 있었습니다. 일본 이름이 다카다 히메인 고영희는 1950년생으로 11살 때 1962년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서 북한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고영희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후에 1971년 만수대 예술단 무용배우로 배치받았습니다. 이때 자기보다 5살이나 연상이었던 영화배우 성혜림과 동거하고 있던 김정일의 눈에 들어 전국의 초대소를 돌아다니며 애정행각을 벌였고 결국 1983년 김정은을 원산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산은 다른 북한 도시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김정은이 집권하게 되면서 21세기 원산은 부흥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원산 근처에 마식령 스키장이 건립되었으며 지금은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조성 중입니다. 북한의 보잘것없는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지금의 원산 개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는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원산의 인구는 남포특별시나 함흥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원산 개발이 순조롭게 진척된다면 남포특별시나 함흥시를 넘어 북한의 제2도시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수도 평양, 경제수도 원산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산의 교육과 종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에서는 1883년 한국 최초의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최초의 근대 학교로 알려진 배제학당보다 2년 앞서는 것입니다. 원산에서는 1880년 4월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졌고 일본 상인들의 상호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원 원산 사람들은 일본 상인의 침투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신지식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외국의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1903년에는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루시 여학교가 세워져 공산화 전까지 여성 교육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명은 학교에 건축 기금을 기부한 미국인 선교사 루시 안필드 커닝김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학교가 있었는데 화강암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교정이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광복 당시 원산시는 기독교 신자들이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물론이고 천주교 신자도 많았습니다. 특히 천주교는 일제시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베네딕토회 수도원이었던 덕원 수도원과 부솔 덕원 신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1949년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 과정에서 외국인 주교와 신부, 수사들을 전부 체포했으며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건물은 몰수되어 현재 원산 농업대학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산은 관광업과 숙박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금강산으로 통하는 원산 금강산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강원도의 교통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송도원 해수욕장과 명사십리는 해방 전부터 전국적인 휴양 명소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특각, 특별 별장도 송도원 해수욕장 북쪽에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산시의 개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원산을 탈환한 전투 과정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원산 탈환 작전은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1950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먼저 서쪽과 동쪽의 고지군을 점령한 후에 중심 시가지를 협공해 원산을 탈환하는 작전입니다. 원산은 북한 동부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경원선, 평원선, 원산과 라진의 원나선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산 평양을 연결하는 통로가 차단되면 평원선의 횡적 작전선이 위협을 받아 북한군은 동서부 전선이 분리되어 평양이 동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원산 항구는 소련으로부터 각종 전투 장비와 보급품 등 전장 물자가 반입되는 모항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북한군은 원산 지역 방어를 위해 해군 사령부, 즉 동해안 방어사령부로 하여금 모든 역량과 기재를 통천 남쪽 광교천, 좌안으로부터 원산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지상으로 공격해오는 국군과 해상으로 상륙하는 미군에 대항하고자 해안에 기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산 동남쪽 25에서 35km를 잇는 선에 제1방어 개선을, 10에서 15km 지점을 연결하는 지역에 제2방어 개선을 설정해 원산 주변 교외에 원형으로 진지를 만들어 시가지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병력은 패잔명과 증원부대의 직결로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월 10일 새벽 국군 제1군단의 원산 공격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가지를 감지할 수 있는 동서 2개의 고지군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원산시 동쪽 끝에 189고지를 비롯하여 136고지, 73고지 등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의 서쪽에서 중앙까지 뻗어내린 해발 355m 여왕산으로부터 해발 143m 북망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었습니다. 또한 원산 동쪽에는 정유공장 등 산업시설이, 서쪽에는 시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관청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단장은 우일선의 제3사단은 시가 동쪽 고지군을, 좌일선의 수도사단은 시가 서쪽의 여왕산을 최초 공격 목표로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고지군의 목표를 점령한 다음에는 원산시를 향해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산시 동쪽에는 제3사단 제23연대가 새벽 5시 30분에 제일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연대는 야포 및 박격포 사격과 76mm 자주포 5대의 지원을 받아 저항하는 북한군을 공격해 원산 조차장, 73고지, 원산 비행장을 잇는 방어선을 격파하고 오전 7시에 시가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어 일제 트럭으로 장갑 차량 기동 타격 부대로 가장하여 적진을 돌파해온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제1대대가 원산으로 돌진해 제3사단 제23연대를 후속하여 시가전을 전개한 후 원산시 동쪽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륙으로 우회 기동한 제3사단의 좌일선 연대인 제26연대는 수도사단 책임지역인 여왕산을 목표로 진격하였고, 수도사단의 선봉인 제18연대도 여왕산을 목표로 진격하였습니다. 수도사단장과 제26연대장이
여왕산 살록에서 만나 수도사단 제18연대가 여왕산을 계속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사단 제26연대는 원산시 서남쪽을 차단하기로 하고 춘산리, 장흥리를 거쳐 여왕산 3km 좌측방에 있는 해발 297m 소재봉으로 향하였습니다. 여왕산 공격에 나선 제18연대가 제10포병대대의 지원을 받아 3개 대대를 전부 투입하여 공격했으나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때 수도사단을 지원하던 모스키토기 폴라곤호의 유도로 미 해병 비행단의 F-462 편대가 여왕산의 북한군 진지를 공습해 수도사단의 진로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여왕산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제18연대 일부 부대는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원산시 일각에 돌입하고 수도사단의 예비인 제1연대는 이날 아침 신고산을 출발하여 원산 외곽 배화 부근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원산을 먼저 점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북한군은 정오까지 시내 곳곳에서 각종 포를 배치하고 저항하다가 오후에 원산시 북서쪽 외곽으로 철수한 후에도 시가지를 향해 계속 포격을 하면서 국군의 소탕작전을 방해하였습니다. 오후 10시경 76mm 자주포 10대를 앞세운 북한군 기갑부대가 역습을 가해왔습니다. 제3사단장과 수도사단장은 병력을 일시 외곽고지로 철수시켰습니다. 북한군 자주포 세대가 기갑연대 제1대대의 경계선을 뚫고 원산 비행장까지 들어와 대부분의 건물과 경락고를 파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11일 새벽 3시 북한군 기갑부대가 후퇴하자 제3사단은 공격을 재개해 저녁 때 원산역 북쪽의 적전천 제방까지 진출하고 수도사단은 시내 잔적을 소탕하면서 비행장 경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날 미 제8군 사령관과 제5공군 사령관이 원산 비행장을 시찰하였습니다. 이튿날 제5공군 사령관이 전투화물 수송사령부 소속 수송기 22대를 동원해 국군 제1군단의 보급품 131톤을 원산 비행장으로 긴급 공수하였습니다. 국군의 원산 점령은 군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국군의 전력과 기세가 건재함을 과시하였습니다. 둘째, 원산 조기 점령으로 북한군의 보급 지원을 감소시키고 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셋째, 원산과 원산 비행장을 확보하여 원활한 보급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동해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련과 북한의 내륙 보급선인 블라디보스토크, 나진, 원산, 평양에서 원산을 장악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였습니다. 원산 점령의 의미는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2일 직접 원산으로 날아가 국군 제1군단 전 장병에게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수여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경란도 원산시와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원산 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